최백은 칼럼.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 최백은의 통찰. 한국 경제의 일본화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회자하는 담론이다. 경제지표와 사회구조 등을 보면 일본화는 상당히 설득력을 갖는다. 아니, 이미 일본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대중이 기억할 만한 세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자. 첫 번째 이야기. 일본 산업은 혁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산업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먹거리를 창조하는 데 있어 10년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제조업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산업이 중요한데요.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이런 점에서 뒤처져 있어요. 지난해 말 KBS 시사기획창이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자며 기획한 프로그램의 첫 회에 소개된 와타나베 히로시 국제통화연구소 이사장의 인터뷰다. 그는 일본의 실수를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 너희들도 일본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라며 말을 맺는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우리의 미래에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것은 공포라고 해도 무방하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사회보장 재정이 궁핍해지고 경제의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대외 수지도 악화할 것이다.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보호를 신청하는 고령자 가구가 급증할 것이다.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모두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다. 국민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한국 얘기처럼 들리지만 한국 얘기가 아니다. 대장성 관료를 지낸 노구치 유키오가 일본을 걱정하며 쓴 최근 칼럼 내용 중 일부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앞에 두 이야기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 올해 초 10년 동안 영국 BBC의 도쿄 특파원으로 일하던 루퍼트 윙필드 헤이즈 기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며 쓴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기사 제목은 일본은 미래였다. 그러나 과거에 갇혔다이지만 과거에 갇혔다의 방점이 있는 회고 기사였다. 기사 말미에 소제목으로 박혀있는 노인이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다가 일본이 과거에 갇혀있는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 세 가지 이야기들의 한국을 대입하면 마지막 기사에서 한국이 미래였던 적이 없었던 것만 제외하면 대부분 들어맞는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래 모든 경제지표가 뒤로 후퇴하고 있다. 90년대 일본에 잃어버린 10년과 닮은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지난주 화요일 발표된 4분의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은 전분기 대비 0.7%가 줄어들었다. 2000년대 이후 4분의 2분기 기준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했던 2020년의 마이너스 2.2%와 윤석열 정권이 시작한 지난해의 마이너스 0.9% 다음으로 낮은 증가율이다. 1990년대까지 확장하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마이너스 1.7%가 더 낮았던 유일한 해였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래 GDP의 누적 증가율은 1.6%인 반면 GNI의 누적 증가율은 0.1%가 줄어들었다. 올해 4분의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은 473.6조 원으로 2021년 4분의 2분기에 476.5조 원보다 약 3조 원이 줄어들었다. 2.4조 원을 정부가 줄였다. 올해 2분기 설비투자 규모인 45조 5,366억 원도 2021년 2분기에 46조 5,537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줄어든 규모이다. 올해 4분의 2분기 수출 규모도 1,558억 달러로 2021년 2분기에 1,567억 달러보다 9억 달러 줄어든 규모이다. 주요 경제지표들이 잃어버린 3년을 가리키고 있다. 경제지표의 이러한 변화는 일본과 대조적이다. 올해 4분의 2분기 일본의 실질 국민총소득 582조 600억엔은 2021년 4분의 2분기에 567조 3,610억 엔보다 2.6% 증가한 규모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출범 전에는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였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에 비해 2021년까지 한국의 실질 국민총소득은 7.0%가 증가한 반면 일본은 0.6%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국은 줄어들고 일본은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한일 간 격차도 축소되었다. 2017년 4분의 2분기 기준 2021년 4분의 2분기에는 7.6%포인트에서 2023년 4분의 2분기에는 4.4%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세계경제 불황의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권이 찌질한 이유이다. 문제는 이러한 후퇴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은 올해 들어 상반기에 정부가 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내렸다. 2021년보다 3.2조 원 줄어든 국세 수입 감소의 결과물이다.
2000년 이래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3, 4분기에 마이너스 0.4%와 마이너스 0.3%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있던 2020년 3분기와 4분기에 마이너스 0.2%와 마이너스 0.1%가 유일하였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끌어내린 성장률은 2009년 0.7%포인트, 2020년 0.3%포인트로 올해보다 적었다. 도대체 올해가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당시와 비교할 만큼 경제위기 상황인가? 게다가 하반기에도 정부의 성장률 끌어내리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에 관리수지 적자가 GDP 대비 마이너스 7.6%로 윤석열 정권이 설정한 마이너스 2.6%를 크게 초과한 상태이다. 현재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은 대규모 지출 축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출 축소가 성장률을 다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51.1%로 윤석열 정권의 올해 목표치 49.8%를 초과한 상태이다. 윤석열 정권이 최근 단기 차입 방식과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를 억제하는 배경이다. 최근 발행한 엔화 외평채도 대부분을 상환해야 하는 차기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재정 파탄은 한국 경제의 미래와 관련된 연구개발비의 대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과기부 출연기관의 정부 출연금이 올해 2조 2,466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 9,493억 원으로 약 3천억 원이 줄어든다. 내년 출연금 규모 또한 2021년 규모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정부 지원금의 축소는 인력 유출로 이어져 한국과학기술 부문에 깊은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 한국 경제의 일본화는 성장률 끌어내리기를 넘어 국가 기반을 파괴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일본보다 치명적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월평균 일자리는 34만 9천 개가 증가했다. 그런데 60세 이상 일자리가 월평균 40만 4천 개가 증가하였다. 청년층 일자리는 월평균 10만 8천 개가 감소하였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한국 경제의 일본화가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한 것이냐고. 상당 부분은 정당한 지적이다. 고령화,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 보이지 않는 산업혁신, 충격이 가해지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는 자산시장 등등은 윤석열 정권 이전부터 진행형이었다. 그러나 일본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과 실제 일본화로 진입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 추락이 분기점이었다. 한국 경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지만 목소리를 내지는 않는다. 심지어 많은 국민은 정반대로 한국 사회와 경제를 과거에 묶어두고 있다. 한국의 일본화 진입은 그 결과물이다. 어떤 사람들이 한국 사회와 경제를 과거에 묶어둘까? 사람의 삶은 기본적으로 개인 삶과 사회 삶, 두 가지 삶으로 구성된다. 개인 삶은 시장 논리에 순응하는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고, 사회 삶은 민주주의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수행하는 정치적 삶이다. 민주주의가 죽은 사회는 많은 사람이 사회 삶을 외면한 결과물이다. 그런데 개인 삶을 추구하더라도 사람의 심성이 있는 한 측은지심이나 수호지심 등으로 인해 사회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미안하고 빚진 마음을 갖는다. 물론 개 중에는 내가 뭘 잘못했어 하는 이른바 괴물이 존재한다. 그리고 식민지, 분단, 군부 독재 등 비정상 사회가 장기화하며 괴물의 양적 숫자가 증가했고, 여기에 비정상 사회의 뿌리 역할을 하는 조중동 등 부패 언론의 지원을 얻고 괴물은 자신을 정상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사회 삶을 외면한 사람들이 가졌던 불편한 수호지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녀들에게도 사회 삶을 외면하라고 요구한다. 즉 가정교육을 통해 괴물이 양산되는 배경이다. 그리고 괴물들은 돈의 힘에 대한 숭배를 확산시키고 부자가 되는 대신 사회 헌신을 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을 루저로 이미지화하고 돈의 힘이 지배하는 야만적인 세습 사회를 만들려 한다. 그리고 이들은 21세기 룸펜 프롤레타리아를 극우 전이대로 활용한다. 극심한 자산 불평등을 낳은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의 사생아인 한국형 룸펜 프롤레타리아는 민주주의 실패의 산물이다. 상상을 초월한 극우 정권이 대한민국에서 출현한 것도 바로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특권층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로 바꾸지 못하고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 집단을 해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반성이 없는 한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뀐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한국 사회와 경제의 일본화 진행을 막으려면 한국 사회를 과거에 묶어두려는 세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이다. 일본과 달리 한국 사회는 노인이 권력을 장악한, 즉 과거에 갇혀버린 사회는 아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마지막 희망인 청년 세대를 lumpen 프롤레타리아로 만드는 것은 사회 책임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청년층의 lumpen 프롤레타리아화가 민주주의의 실패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일본화를 막는 길은 일단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민주주의를 복원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 복원은 사회 구성원의 소득과 금융에 대한 기본권 확립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는 공공금융이라는 재정의 진짜 이름을 찾아주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공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노인들에게 바람이 있다. 대한민국을 과거에 잡아두지 마시길. 과거 세대 중 많은 이들이 비정상 사회가 장기화하며 수호지심이 없는 괴물로 진화하였다. 그렇지만 이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 못지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과거에 가두고 있는 과거 세대가 되는 순간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